요즘에 특히 2021년 10월 증시, 자산시장이 정말 앞이 안 보인다?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앞이 안 보일 때는 뒤를 보면 명확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네. 지금 이런 자산시장은 과거의 어떤 시점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2010년하고 아, 2010년. 굉장히 닮았죠. 아,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네. 닮았는데 네네. 첫 번째는 큰 충격에서 회복되는 아, 위기 이후. 시기.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 9월에 충격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가 최악이었거든요. 아. 그 1년 지났을 때 이미 종합주가지수 1800, 2000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900포인트가 1800, 2000 왔죠. 지금 시기랑 2010년 가을이랑 너무너무 닮았죠. 네. 일단 가장 큰 공통점은 경제 위기 이후에 네. V자 반등을 했는데 V자 반등. V자 반등 이후에 뭐가 더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기고 이제 두 번째가 네. 네. 그때 보면 미 연준이 양쪽 완화 중단 아. 1차 양쪽 완화 끝내고 네. 2차 양쪽 완화 하기 전이고 막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휴지기 아. 지금도 그렇죠. 그 테이퍼링 한 해 만에 뭐 맞아요. 그때는 중단 이번에는 규모 축소 아. 그동안에 주식시장을 올리고 부동산 시장을 올려줬던 가장 큰 요인이 제로금리였는데 네. 이제 제로금리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걱정들도 있고 세 번째가 음. 이 과정에서 약한 고리들이 터지는 거죠. 그때 어디가 터졌냐면 그리스가 그 재정 조작했다는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그리스 GDP 대비 재정 적자, 그러니까 경제에서 총 생산 규모 대비 그 해의 정부 적자가 얼마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냐면 4에서 5%인 줄 알았는데 네. GDP의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네. 2배 이상 적자 규모가 커져버리는 게 나오면서 네. 그리스 재정 위기가 벌어졌는데 그때 또 문제가 뭐냐면 약한 고리가 터진다라는 게 네. 자스민 혁명, 아. 뭐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그리고 지금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남부 벨트가 모두 혁명. 아. 예, 그러면서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상품 가격이 폭등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명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약한 고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흔들거리는 가운데 결국 그래도 주식시장은 그 터질 때마다 굉장히 출렁거렸는데 네. 잘 버티다 2011년 여름에 그로부터 한 1년 지나서 주식시장이 그때 고점에서 한 700포인트 폭락하는 그 2011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폭락 사태를 네. 이제 겪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그 불안한 속에서 계속 악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는 있는데 계속 시장은 잘 버티다가 또 조금만 뭐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고점 넘어버리는 힘이 굉장히 좋은 장세예요. 근데 진짜 지금도 올리는 힘이 강하다. 물론 미국 주식 기준이긴 한데 미국이 세죠. 예, 좀 떨어지면은 올려버리고 저도 참 이렇게까지 조정 없이 뭐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이 셌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군요. 기관들이 팔았는데 진짜 그때도 그때도? 개미들이 엄청나게 뛰어들었고요. 예. 사실 저도 이제 그때 모 기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이제 딜링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계속 그 촉이 좋으신 분들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회사에서 저를 이제 불러서 네. 유럽 괜찮냐라고 질문을 주셨던 게 2009년 말이었는데 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리스가 터지는 거 보고서 네. 정보는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아. 설마 거기가 터지겠어? 라고 말하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애써 무시하며 가다가 터졌죠. 야. 그럼 지금 좀 이게 제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 뭐 이런 네, 얘기도 참 많이 바로 그 나오잖아요. 이야기죠. 홍다그룹 사태 같은 네. 경우는 저는 네. 오히려 이게 시장의 호재라고 저는 보는 쪽에 서 있어서 네네네. 네, 왜 그러냐면 네. 홍다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이 한 150만 호 돼요. 네. 엄청난 회사죠. 엄청 많네요. 거기는 한 회사가 짓고 있는 집이 150만 호예요. 이만큼 사이즈가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50만 호가 미분양이면 이 회사가 망하는 게 당연한데 네. 미분양이 아니에요. 아. 근데 왜 망했냐? 네. 이거 일본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찍힌 거죠. 반부패. 네. 좀 최근 들어서서 그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그렇죠. 군기 잡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님부터 네. 정부에 이거 기증해라, 기부해라. 맞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 나라는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헝다가 문 터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좀 일종의 군기 잡기고 음. 집권 연장 지금 10년 됐으니까 네. 내년에 다시 새로운 임기가 들어가야 그쵸. 되니까
보니까 그거 앞두고서 정풍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군기 잡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흔들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뭐 미분양이 나서 부동산 경기가 진짜 붕괴돼서 문제가 된 거라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그쵸. 난리지 지금. 저게 미분양이 나고 주택가격이 폭락해 혼자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걱정거리를 약한 고리들은 그렇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누적되다가 네. 뭔가 언제 한 번은 오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위기라는 게 이제 네. 두 종류의 위기가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네. 첫 번째는 코로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9.11 테러, 또 코로나, 그리고 1990년에 저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거. 네. 지나고 생각해보면 세 번의 위기는 네. 이게 다 그 뒤에 불황이었죠. 아, 네. 지난 한 40년 동안 세 번의 큰 충격을 줬던 건 예상 못한 위기였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프전 네, 예상한 네. 사람 아무도 저는 못 본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9.11 테러 예상한 사람 아무도 정말 못 봤고 그 전날까지 증시가 멀쩡했으니까. 코로나 쇼크는 글로벌 팬데믹 선언 직전이 다우지수 최고가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2월 초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때 진짜 미국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예, 다 그랬다는 네, 거죠. 월가에서는. 예,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네.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걸 보면서 시장이 새파랗게 질렸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맞아요, 위기. 맞아요.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 있거든요. 네. 예측할 수 있는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또 조금 이야기하자면 1999년 말 정보통신거품 붕괴 같은 게 예측할 수 있는 위기거든요. 이때는 실제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네. 경제분석가들이 이걸 예측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로버트 실러 교수님입니다. 아, 네네. 예,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쓴 책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이 네. 이 버블 붕괴 직전에 다 나왔어요. 두 번 다. 경고를 했군요. 예,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유지될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시장에서 과거 역사적 통계를 가지고 다 밝혔어요. 그런데 안 믿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2008년 네. 전에 저는 미국 부동산이 붕괴된다고는 생각 못했고 아, 네. 중국 주식이 버블이라고 느꼈어요. 그건 확실히 느꼈거든요. 아. 그래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2007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빨랐죠. 왜냐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빨리 경고하면 바보 돼주잖아요. 그쵸. 이제 막판 원래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원래 법을 특히 직접. 법은 네, 네. 마지막은 수직 상승하거든요. 그쵸. 그걸 알 수 있는 것과 대비해서 시장에서 스타가 되고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직장을 잃어요. 너무 빨리 버블을 경고하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야, 이것도 진짜 사실 되게 솔직한 포인트네요. 아이고, 이게 참- 제가 뭐 그 좋은 증권사 리서치 팀장, 그것도 그 좋은 회사를 네. 그만두고 뭐로 은행 갔겠어요, 사실. 은행 물론 딜링금이 나쁜 예, 직장은 예, 아니지만 예. 증권사보다 솔직히 말해서 연봉은 낮잖아요. 그쵸, 그쵸. 예. 더군다나 2007년 뭐 증권사들 초호황일 때. 초호황인데 예.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예. 저 멀리 불황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네. 저 멀리 우르릉쾅쾅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저게 네. 지나간 빈지 다가오는 빈지는 아직 잘 모르는 기분은 좀 찝찝한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펀더멘털이 아직은 너무 좋으니까 네. 오긴 오는데 아직까지 뭔가 온 건 아니야. 네.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걸 뭐니 해도 계속 얘기되는 건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는 기준금리는 멈춰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시장금리라고 하는 그렇죠. 미국 10년 금리를 특히 많이 보거든요. 실제 그 10년 금리가 갖는 의미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고금리랑 미국 네. 10년 금리를 그려보면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고금리가 약간 높긴 한데 네. 거의 같이 움직여요. 몇 년째 그러냐면 지금 24년째 그렇습니다. 24년째? 예. 저 사실 그 국고채 뭐 3년 금리라고 하나요? 10년 뭐 3년 다 마찬가지. 상관없어요? 다 마찬가지. 네네네. 국고 3년이랑 미국 고 10년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전에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네.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23년, 24년 보면 네.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는 있죠, 당연히. 네네네. 왜냐면 우리는 국가 부도났다가 회복됐으니까 레벨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미국 시장 보고 한국을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미국 국채 대비 우리가 어떤가를 보고서 투자를 하니까 네.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미 국고금리 10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네, 네. 예, 바로 모기지 금리의 벤치마크입니다. 대출. 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담보 대출 모기지 금리가 30년짜리가 네네네. 일반적인 건데 네. 거의 90몇 %가 30년이죠. 네. 그 30년짜리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와 10년짜리 국고 채권을 비교해 보면 거의 움직임 똑같군요. 예, 그 1.5% 정도 차이만 나면서 같이 움직여요. 야.
그렇구나. 결국 미국의 국고가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좌우해요.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가장 안정적인 대출이잖아요. 담보를 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회사채 음. 라든가 기업 대출, 신용 대출 그 금리들이 다 같이 움직이죠. 아. 그럼 이제 질문이 왜 그러면 미국 모기지 채권은 왜 그렇게 10년짜리 국고 채권이랑 같이 가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약간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은행들 입장에서 30년 만기 대출을 해줬어요. 네. 30년 만기에 모기지 대출을 해줬는데 여러분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은행 큰일 나죠. 그렇죠. 고정금리로 30년을 빌려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한국은행이 또는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네. 은행 입장에서 과거에 나간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못하죠. 고객한테 못하죠. 이미 고정으로 줬잖아요. 예, 고정으로 네. 줬죠. 자, 네. 그러면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하고 싶어요? 미국 국고채로 해지합니다. 아, 했지. 예, 아. 미 국고채 10년 선물로 해지합니다. 그래서 아. 미국 국고 10년 시장이 활성화되냐 하면 예.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앞으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금리를 고정으로 대출을 해줘야 네. 되는데 시장 금리가 5% 6% 되면 은행 네. 망하니까 네. 그 금리 상승의 위험을 네. 뭔가를 통해 상쇄시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네,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를 가지고서 그걸 선물을 매도를 칩니다. 숏셀링을 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네. 자기는 지금 이미 국고채를 팔아놨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매도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지라는 게 울타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들을 이 은행이 피해갈 수 있게 돼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국고 10년과 모기지 30년은 철저히 같이 움직입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이 금리가 뭐 거의 전 세계 전 세계 자산의- 금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은행들의 예금 만기가 평균 2, 3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고 2년이 또 중요하죠. 아. 그거는 예금 금리를 정하니까. 그래서 요 10년 국고 금리와 2년 국고 금리의 차이를 흔히들 장단기 금리 차 일드 커브라고 보죠. 아, 불안한 신호.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다. 네. 그게 은행 망하는 신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은 예금 금리를 국고 2년 따라 움직이는데 네. 2년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인데 5%인데. 대출 금리의 네. 벤치마크가 되는 10년 네. 국고 금리가 4%다. 4%다. 야, 그러면 마진이 역마진 나는 거죠. 그렇죠. 예금은 5%로 이자를 주고 주는데 있는데 대출은 4%로 네, 나간다. 대출이자 4%. 물론 손해 여기에 이제 그 가상금리를 붙이겠지만 네. 그 가상금리를 아무리 많이 붙여봐야 아무튼 여기서 네. 역마진 난 거를 메우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네, 있죠. 네, 네. 그럴 때 은행들 위기가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 책에 혹은 항상 글 써주실 때 장단기 금리 진짜 중요하다. 예, 그게 이제 특히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마이너스 가는 것도 아니고 네. 1년씩, 2년씩 유지된다.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막 0.5도 아니고 네. 마이너스 1%포인트가 유지된다 이러면 네. 거의 그 눈앞에 온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맞아요. 그리고 1999년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분석가들이 1999년 정보통신거품 붕괴 그리고 2008년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해서 다 예측했었어요. 믿지 않았을 뿐이죠. 눈에 시장이. 보이는 위험이었는데 시장이 이제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또 저처럼 빨리 너무 빨리 또 대응해도 빨리 문제고. 얘기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는 거 보면서 너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걸 보면서 야, 입 다물어야 되겠다. 자, 진짜 쉽지 않구나. 예, 그래서 이제 네. 공부를 안 하면 남이 나한테 이거 불황이 올 거니까 일러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남이 진짜. 입에 네. 떠넣어준다?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못하는 위기도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위기도 있는데 불황이나 어떤 신호를 보는데 금리가 장단기 금리만 봐도 큰 사고는 큰 사고는 그러니까 나올 수 전방 있다. 주시를 안 하는 정도 내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이드 미러 보고 운전하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맨날 과거의 지표들만 보면서 음. 뭐 기업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 빠지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전방을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묻는데 네. 지난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이 주식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만나면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기업의 과거 실적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앞으로. 예, 앞을 봐야 되는데 근데 맞아요. 앞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라이트 같은 존재. 네, 밤에 네. 야간 운전할 때 네. 헤드라이트 같은 존재가 장단기 금리죠. 야. 여기 박사님 책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책 아니더라도 이전에 쓰신 저서들에도 항상 금리 얘기는 들어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사실 제가 금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박사님입니다. 어우, 영광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그 블로그 글 책 나오면 항상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명확하다 명쾌하다 이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 주식 하면서도 항상 금리 저는 약간 신봉거든요. 이거는 라이트 중에서도 되게 성능 좋은 라이트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한국 있어요. 주식이랑은 조금 안 조금 맞는 거 안 아시죠? 맞-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할 때 네, 미국 주식할 때 저희 미국 주식 하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실 테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